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도로코코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도로코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남자입니다. 지방 사립대 4년제 나왔고 문과이며 스펙은 없습니다. 군대 전역한 후 어찌저찌 메론 아껴서 졸업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 없이 좋은 부모님 만나 별탈 없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철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투정 부리고 화내고 감사한 마음을 못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리 공부해봐라 했지만 전 정말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알바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 건데 다른 애들 다 자취해서 공부한다고 말하고 관리형 독서실이 있는 곳으로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돈으로 지원해 주신 겁니다. 11월부터 와서 12월까지 총 2달을 관리형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처음 해보는 공부라 힘들었고 애초에 규칙적인 생활조차 안 하던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조차 힘이 들었고 가서 졸기만 할 바에 그냥 일반 독서실 다니자 생각으로 그만두고 일반 독서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매일 게임하고 배달시켜 먹고 자고 그렇게 3달가량을 아가리 공생으로서 부모님 용돈으로 고삐풀린 망아지 마냥 지내게 되었습니다. 뭐 벼락치기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했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는 간절함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활을 그냥 생각 없이 즐겼습니다. 또 공무원 공부라는 게 엉덩이 싸움이라는데 10분조차 집중하기 힘들었으며 어떤 인강쌤이 좋다면 그 쌤 듣고 저 쌤 듣고 이 책 저 책 사면서 돈은 돈대로 날리고 기본 강의 1강조차 제대로 못 끝낸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그렇게 3월 말이 되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현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 26살 처먹고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 지금까지 투정 부렸던 거,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하나 너무 죄송스럽고 후회되었습니다. 또한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공부는 정말 하나도 안 했고 지금까지 내가 뭘 했던 건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건지 부모님 등에 칼 꽂은 것 마냥 너무 죄송스럽고 죽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하느라 힘들지 라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데 그런 모습 보니까 더욱 죄송스럽고 미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주신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라고 돈까지 지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원래 7월까지 있기로 하였는데 바로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시험 가능성도 없고 26살 먹도록 게으르게 살아온 제 자신에게 실망과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나이에 맞지 않는 너무 철없는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남은 기간 집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으나 집중도 못할 것 같고 부모님께 진 빚 꼭 갚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은 열심히 해서 안 되면 후회라도 없을 텐데 제 스스로 열심히 안 했다는 거, 부모님께 실망감을 드렸다는 거, 나의 젊은 날을 그냥 놀면서 흘려보냈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거 등등 미칠 것 같습니다. 위로받고 싶어 사연 보냈던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각 없었고 나태했던 제 자신에게, 한심한 제 자신에게 인생 선배님으로서 쓴소리 듣고 싶어 사연 보내드립니다. 긴 글 죄송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독서실에 들어갔으나 말이 이제 수험생이지 그냥 공부 안 하고 놀았단 얘기죠. 이제 와서 이제 다시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부모님은 나 믿고 이렇게까지 공부하는데 무신양면에 지원을 해줬는데 난 지금까지 한 게 뭔가.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6살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
자체만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30살 먹어도 저거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30살 먹어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마트에 간 사람들, 이 고시 쪽에 많습니다. 자신이 이제 여기 그만 발 담가야 되는데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해도 못 나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님은 보니까 그래도 26살에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님은 제가 봤을 때 공치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인정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 거죠. 애초에 그냥 단일도 안 맞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걸 몰랐겠죠. 준비하기 전까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자리 찾아놓고 해보니까 뭐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지금 죄송한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이분이 또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아. 예. 본인이 그걸 아셔야 돼. 아, 난 애초에 이 시험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님도 보면 사실 님이 공무원 되고 싶어서 공무원 시험 본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내가 지금 나온 어떤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취업이 안 되니까 뭔가 마냥 놀기는 그렇고 그래서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변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제대로 준비를 자체를 못한 거죠. 예. 이분이 보면 봐봐 10분조차 집중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건 심각한 겁니다. 본인도 아시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어릴 적에 이제 담을 쌓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10분조차 집중하기 힘든 사람은 잘 없어요. 1시간 집중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2, 30분은 다 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안 쉬고 2시간 동안 내내 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10분조차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는 굉장히 본인이 이 시험하고 안 맞다는 증거예요. 왜냐 이 시험 자체가 기본 한번 이제 앉으면 2시간 정도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 딴 거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인간생이 좋다고 하면 그 쌤 듣고 저 쌤 듣고 제일 안 좋은 패턴이죠.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여러 권 사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직 한 가지 강의도 제대로 마스터한 것도 없고 그 기본서도 완전히 정독을 한 것도 아니고 문제집도 제대로 풀어본 것도 아닌데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한 거예요.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내가 봤을 때 이분은 하면 안 돼. 애초에 공무원 시험 방향도 모르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애초에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기본적인 피지컬도 좀 부족하고 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선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코코님. 애초에 뭐 공무원 시험 뭐 내가 봤을 땐 다 잘못됐어 이분은. 전부 다. 예. 부모님을 불효시키지 않으려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모님께 더 이상 패기지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그냥 차에 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나오시기 바랄게요. 제가 봤을 때는. 님도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 꼭 되고 싶어서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별로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님은 공무원이 되면 안 돼. 사연자분.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이 지금 시험을 치는 직렬 중에서 의원 면직률이 가장 높은 직렬입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붙어가지고 제일 많이 그만두는 직렬이 공무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내가 다룰 것 같은데 공무원이 제일 많이 그만둬요. 네. 제가 알기로는 3년 안에 퇴사율이 50%입니다. 웬만한 사기업보다 더 많죠. 공무원도 공무원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직렬과 비교해서라도 굉장히 단점이 많아요, 이게.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의지가 이기면 설령 공무원 어떻게 붙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못 버티고 나올 거예요. 장담하는데. 차라리 내가 봤을 때는 아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무원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요. 최전방에서 근무합니다. 자,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제 말도 틀린 말이야. 지방은 맞는데 최전방에 갑니다. 지금 뽑는 사람들 90% 이상은 거의 전부입니다. 전부의 사람들은 포천, 동두천, 남양주, 그리고 강원도 철원, 양구 이런 데 갑니다. 원주. 무조건 최전방. 지금 최전방 티오가 많이 나서 많이 뽑는 거지. 전국에 다 골고루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최전방 배치되면 계속 최전방이야. 여러분 최전방 군대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군인들 말고는 없잖아. 군인이나 이제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 말고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군무원도 법적으로는 군인과 똑같은 어떤 법제 조건을 받기 때문에 위수지역도 이제 제한받고 훈련도 받습니다. 요즘에는 불침근 근무도 뭐 당직 근무 같은 것도 근무원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생활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군대가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얼마나 강압적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 저는 나태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차라리 공시 말고 차라리 취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차라리 스펙을 쌓아가지고 취업 준비하기 본인한테 나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공시하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바 자리 같은 거 도전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도로코코님이 너무 온시석이 하처처럼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님한테 고생 안 시키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쓴 것 같아. 도로코코님 한번 물어볼게요. 님 혹시 외동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남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동이건 아니면 그 막내일 것 같아요. 집안에. 네. 내 느낌은 첫째가 아닌 것 같아. 막내죠. 위에 누나 많죠. 위에 다 누나죠. 네. 위에 몇 명 있어요? 본인 위에 형제관계 중에 위에 누나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보통 약간 좀 보면 누나 많은 막내 남자애들이 보통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 한 명 있다고? 아, 한 명 있네. 누나분도 별로 님한테 뭐라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너무 곱게 자란 것 같아. 웬만한 여자애들보다 더 곱게 자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경험 자체가 없어. 사회에 대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님은 일단 알바 같은 거 해봐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님이 뭐 부모님한테 폐를 끼쳤다고 나쁜 짓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님이 일단은 보통 대학생이다 그 나이 때들이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나 사회 경력을 쌓지 않는다는 거야. 안 쌓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네. 살면서 남 밑에서 이제 굽신거려 본 적도 없고 몸써가지고 일해가지고 땀 흘려 본 적도 없어. 근데 이게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걸 경험해야 이제 아,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야, 사람들 정말 돈 버는 거 대단하구나. 그거를 깨닫거든요. 근데 님한테는 그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분한테 지금 패를 잡는 것보다 차라리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먹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뭐 택배 상하차를 가도 괜찮아요. 하다가 도망 나와도 괜찮아.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해. 아, 공부가 정말 편한 거였구나. 다른 일에 비해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알겠구나.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바든 뭐든. 해보긴 했다고요? 일단 내가 봤을 때 공무원은 아니에요. 사연자분은. 공무원은 절대 아니야. 공무원 했다가 인생 골러갈 타입이에요. 구피학원 같은 데 가도 저거 수업 내용 못 따라가면요. 도태당합니다. 정말 열심히 한 사람만 취업을 하죠. 여러분 보면 아니 최기련님 안녕하세요. 올려놓으신 영상 정주행하면 들었습니다.
통찰력과 해안이 상당하시던데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웃긴 게 국비학원 가면 다 저렇게 취업한다 생각하는데 몇 명은 되지도 않아요. 이현님 얘기하신 거는요, 굉장히 특이 케이스입니다. 5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 이현님.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제3자가 본 거를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수강생이 한 30명, 40명 있으면 한두 명 있는 거야. 그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죠. 확률적으로. 그리고 저분이 만약에 그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리고 국비학원이나 직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진도를 못 따라가면 그때부터 계속 헤매요.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형이라는 분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남아서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간 거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 참 웃긴 게 그런 거야. 굉장히 극소의 사례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례로 포장을 시켜버려. 난 그런 걸 정말 싫어해요. 무슨 공무원 시험에 커트라인 붙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커트라인 붙는 사람들, 커트라인 된다고 뭐 한 10명 붙으면 1명, 2명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뭔가 많은 것처럼 포장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사연자분이 막 정말 절박하다거나 뭔가 열심히 살려거나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든 참고 버티는 게 내가 봤을 땐 중요한 것 같아, 님한테. 근데 공무원은 아니에요. 님 공무원 하면 안 돼. 애초에 공무원 시험의 어떤 그런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딩이나 어떤 그런 IT 쪽은요, 적성을 무지하게 많이 탑니다. 적성과 재능을. 그냥 무조건 뭐 컴퓨터 많이 보고 잘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컴퓨터 그래보면 백날 봐도 진도 못 나간 사람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특히 IT 같은 거 사람들이 하다가 접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거든. 왜 접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고 뭔가 파고드는 거를 이렇게 뭔가 적성으로 삼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게 취업이 잘 되고 이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쪽으로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라 얘기 듣고 왔잖아. 근데 본인의 실력과 어떤 재능적인 부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속성으로 배우잖아. 속성으로. 물론 안 배운 것보다 낫지. 안 배운 것보다 낫지만 현장에 가면 막히는 게 많다는 거지.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아니면 뭐 컴공 이제 4년 다니신 분들에 비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공 자체가 다르죠, 이게. 예. 그래서 일단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간단한 알바 같은 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봐. 돈을 벌면서 뭔가 준비해봐요. 바쁘게 살아봐요. 바쁘게. 님한테는 뭔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아.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목적이 없어, 님은. 목적을 만드세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목적과 동기부여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미 여지껏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고 남들 하니까 따라가고 따라갔는데 제대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후회만 되는 겁니다. 부모님 생각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모님 생각은 여기 계신 분들 다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보살핌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 덕분에 태어났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한테 보답해야 되는 건 어찌 보면 이거는 숙명입니다. 숙명. 사람답게 사는 거는.
그래서 부모님 때문이라는 동기부여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에 맞는지에 대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내가 뭔가 힘들어도 버티고 열심히 살 만한 어떤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도르코코님이 여지껏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내가 나중에 뭔가 바라는 이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걸 구체화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만들면 돼. 지금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대학교 전공 못 살립니까? 대학교 학점이 어떻게 돼요? 전공하고 학점이? 뭐 지방대 졸업했다고 했는데 지방대 졸업 학점하고 전공 어떻게 되죠? 그 그러니까 8학기 평균 학점요. 행정학과 3.5요. 보통 공무원 시험 많이 보는 학과네요. 그러면 한번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내보는 거 어때요? 4년제 대조공채 같은데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한번 내보는 게. 중소기업이라도 그냥 내보는 거 어때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한 이 졸업장 한번 살려봐야 되잖아. 어떻게든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졸업했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님이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고 학비 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생산직이든 아니면 노가다 뛰어가지고 학비 마련해서 대학교 다녔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도 그거 생각해야 돼. 님이 대학 다닐 때 돈 안 보탰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대학을 보내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과 어떤 그런 그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지금 나이 때 한번 살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제대로 못 살리거든요. 26살이면 아직 나이 어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토익이나 이런 자격증 따고 내보는 거야, 미친 척하고. 물론 지방대 취업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취업 분야에 써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졸업해고 취업 안 되면 그냥 때려치는 겁니까, 그냥? 뭐 대기업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방의 중소기업도 한번 내보는 거죠, 그냥. 조건이 되면. 계속 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력으로 낼 수 있는 데면 다 내보라는 거예요. 분야든 가리지 말고. 그러면 한 100군데 내보면 몇 군데는 아마 걸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에 있어서 뭔가 적극적이 돼야 돼.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네, 그런 마인드로 살면 정말 위험해요.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건 본인이 찾아야 돼. 여기서 우리가 찾아주기 힘들어요. 본인이 이제 좀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한테 맞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는 얘기 못해요. 그래서 님이 좀 강해져야 돼요. 네, 멘탈이 좀 강해져야 되고 근데 강해지려면 뭐 책을 잡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세상이 매운맛을 빨리 경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네. 자꾸 경험 없이 나이만 차고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더 약해져요. 네. 훨씬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당장 공무원 시험 때려쳐요. 책은 팔아요, 그냥. 책은 누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뭐 중고나라 같은 데 팔거나. 네. 네. 파시기 바랄게요. 미련 없이 그냥. 아시겠죠? 내 인생에 공무원 시험은 없다. 나는 공무원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미 맛봤잖아요. 이미. 그래서 공무원 시험 접으시고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있잖아요. 저렇게 어설프게 공무원 시험 치고 돈은 돈대로 쓸 바에는 그냥 노는 것도 나쁘지 않아. 1년 동안. 차라리 노는 게 나아. 노는 게 저게 돈을 적게 쓰는 거야.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생각해봐. 저게 돈이 얼마 많이 들어간 초기 자본이. 관리형 도서실이면 달에 50만원 냈겠네. 그 책도 한 4, 50만원 썼고 150만원이잖아. 저거면 뭐 좀 몇 달은 편하게 놀 수 있잖아요. 차라리 노는 게 낫지. 차라리 저렇게 돈 쓸 바에는. 어설프게 준비할 바에는. 그래서 급하게 가지 마시고 급하게 이제 이것저것 막 저지르지 마시고요. 아직 젊으니까 내가 현실적인 어떤 내가 그런 학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능력을 봤을 때 내가 어느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나를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부모님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나이 드셨으니까 부모님도 언제까지 내 옆에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목표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나한테 맞는 분야를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전부입니다. 예. 자, 아무튼 고민 사연 보내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든 뭐 님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